눈부시게 푸르던 시절의 OCS 65기. 2018년 11월 이후 예비역 해군 장교 모임인 365동기회의 추억. OCS는 오피서 캔디데이트 스쿨의 약자입니다. 65기는 1976년 7월 임관한 사관 후보생입니다. 해군 OCS는 1948년 도입된 해군 학사장교 양성 과정입니다. 1948년 9월에 1기 임관 후 2023년 11월에 135기 임관까지의 75년 사이에 총 2만 5천 명의 해군 해병대 장교를 배출하였습니다. OCS 65기는 1976년 임관으로 해군 사관학교 30기와 임관 연도가 같아 동기들이 30기와 어울리면서 산후회, 테니스회, 당구회 등의 친목 모임에서 365 동기회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1976년 임관 시에는 65차라고 불렀는데 1996년에 90기부터 차 대신 기가 사용되어 감히 65기라고 써보았습니다. 근자의 해군 측 자료와 국방신문 등에서도 유사한 표기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이하에서는 조금은 별난 OCS 65기의 지난 5년 모습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365 동기회는 2018년 11월과 2023년 10월의 2회에 걸쳐 북한 페리를 이용해 서일본 지역을 단체 여행하였습니다. 야마구치현을 돌아본 2018년에는 33명이, 후쿠오카와 사가현을 둘러본 2023년에는 55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동반한 배우자를 빼면 두 차례 여행에 참가한 동기는 30기 2를 포함해 총 39명입니다. 3박 4일의 여정입니다만 5가는 배에서 2박하고 현지 호텔에서 1박하였습니다. 5년 만에 서일본 투어이고 동기 다수가 70대에 접어든 무렵에 전보다 60% 많은 동기와 배우자가 함께하였습니다. 배경에는 지난 투어에 대한 호평 외에 그 사이 강해진 동기 간의 우애와 유대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말해 65기 동기 중에는 헌신적이고 이타적으로 행동하거나 현역 시절의 지위나 명예에 구애받지 않고 동기들과 어울리려는 이들이 다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난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 일정으로 365 동기 31명과 배우자 24명의 합계 55명이 일본 규슈 북서부 사가현 지역을 관광하였습니다. 주요 방문지인 가라스시 나고야 성터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역사상으로 뼈아픈 기억을 안겨준 임진왜란시 일본군 집합소로 조선 침략의 거점이었던 곳입니다. 뒤로 보이는 비석은 1930년 세워졌으며 비문은 나고야 성터라는 짧은 내용입니다. 필체의 주인공은 러일전쟁 시 대한해협 해전의 영웅인 도고 헤이하치로 해군 대장으로 그의 나이 82세 때 작품입니다. 조선을 삼킨 군국주의 일본의 육군과 해군이 중국과 인도차이나 태평양권 침략을 계획하던 시기입니다. 65기가 별난 해군 장교라고 하는 것은 70대 나이에 동기 모임의 참여도가 더 왕성해지는 등 쉽게 이해하기 힘든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동기 다수가 70을 넘긴 2023년 10월에 일본 규슈 사가현 여행에 55명이 참가했는데 이는 2018년 11월의 기타 규슈와 야마구치현 여행 때보다 60% 더 많은 인원입니다. 배경의 벽돌 건물은 기타 규슈시 다레누혹 인형관입니다. 동기들이 바라보는 쪽에 구모지세관이 있습니다. 모지항은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인들이 노동자로 끌려와 제철소, 탄광, 인근 기타 규슈 공업지대 내 각종 군수물자 생산 공장에서 힘든 노역에 시달려야 했던 아픈 기억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동기들이 늘어선 배경의 성은 기타 규슈의 고쿠라성으로 모치항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하룻밤 묵은 전통 료칸에서의 석식 풍경입니다. 참가자 전원이 유카타 차림으로 단정히 도열해 밥 먹는 모습이 이국적이다 못해 살벌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곳이 일본이라는 사실을 각인시켜준 한 컷이 아닐까 싶습니다. 2022년 6월 10일의 총회 때 모습입니다. 강남구 설릉로의 호텔 류브에서 모임을 마치고 포즈를 취했습니다. 이날 모임에는 65기 46의 해사 30기 2, 배우자 16에 64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국내 참석 가능 동기 200명의 23%에 해당하는 이들이 함께 한 뜻 있는 자리였습니다.
숫자로 보면 65기는 해군 OCS 전체 OB의 1% 남짓합니다만 존재감은 훨씬 큽니다. 2021년 8월 25일에 있었던 천안함 유족 정주환 군에 대한 후원 사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원금 2천만 원의 36%, 후원 참가자 139명의 40%를 65기가 점하는 결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2019년 6월 총회에는 47명의 동기가 참가했는데 이는 참석 가능 동기의 23%에 해당합니다. 참가자 평균 나이는 67세로 추정됩니다. 동기들의 적극적 참여에도 불구하고 동기 50명 이상이 모이는 자리 마련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나이도 있어 이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까요? 이하에서는 65기가 연 OCS 기수보다 강한 유대감을 보이는 그룹인 배경을 헌신과 솔선, 우애와 이타, 선한 리더십, 긍정의 팔로워십, 의 네 키워드로 찾아보고 각 키워드에 걸맞는 언행을 보인 동기들의 얼굴을 매칭시켜 소개합니다. 아울러 이 같은 구분은 전적으로 영상 제작자의 주관에 따른 것임을 밝힙니다. 헌신과 솔선에서는 65기의 마스코트 같은 동기들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기에 따른 온도차는 있을지 모르지만 헌신과 솔선의 자세로 오랫동안 동기회를 떠받쳐온 이들입니다. 나이가 들어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겠습니다만 함께하는 동안 님들의 한결같은 모습을 지켜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애와 이타에서는 함께 누린다는 철학으로 해외 투어, 콘서트, 포럼 등 각종 행사를 기획하여 그 추진을 주도함으로써 참가 동기들 간의 친목을 두텁게 다진 님들. 또 동기회 활동 기록물의 편집과 발간, 총회, 송년 모임, 동호회 등 각종 동기 모임의 활성화에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임했던 님들을 들 수 있을 듯합니다. (1989년에) 동기회 발족 후 회장을 지낸 동기는 모두 합쳐 16입니다. 30대 후반에 동기회 활동이 시작했는데 초기에는 동기 다수가 현역으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던 터라 지금같이 많은 동기가 참여하는 동기회 모습은 기대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동기들이 하나 둘 현역에서 물러나기 시작하면서 동기회 활동은 역설적으로 더 활성화된 듯 합니다. 회장은 원칙적으로 1중대, 2중대, 3중대가 교대로 맡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고 이용 동기를 제외하고 15의 역대 회장이 고문으로서 동기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기 모임이 언제까지 지속할지 자신할 수 없지만 고문님들의 건강과 동기회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지원을 고대하고 싶습니다. 긍정의 팔로워십입니다. 리더십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동기들의 모임에 대한 충성도, 즉 팔로워십 아닐까요? 동기회가 썩 잘 돌아간 지난 5년. 제작자가 유심히 지켜본 바에 따르면 리더십 이상으로 중간 리더층의 헌신과 솔선이 돋보였고 우리가 남이가 하는 외에 기반한 동기 다수의 긍정적이고 자발적인 팔로워십이 큰 힘을 발휘하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고문으로 불리는 역대 회장들의 내색하거나 티나지 않는 외조가 적지 않은 힘이 되었을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겠지요. 충실한 팔로워 중에는 꾸준히 모임에 얼굴을 비치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잊을만 하면 어쩌다 눈도장 찍든 모습을 보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어느 날 홀연히 나타나 이후 모임에서 꽤 쓸모있는 역할을 해주는 조금은 이상한 동기들도 없지 않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팔로워들의 충성을 이끌어내고 그 수준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룹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5중대라고 부르는 배우자 그룹입니다. 제작자가 지켜본 지난 5년. 5중대 없는 365 동기회를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이들은 우리 모임에서 큰 비중을 점하고 있었습니다.
나이 70을 바라보거나 이를 넘기면서 주변에서 배우자 없이 남자친구들끼리만 만나는 모임이 적지 않습니다. 헌데 365 동기회에서는 그리 될 것 같은 낌새를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니 해가 갈수록 그 경향이 더 강해진 듯 할 정도입니다. 지난 5년간으로 한정하면요. 동기들이 70대 초반을 지나 중반,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5중대의 역할과 위상이 동기 모임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할지 자못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동기 모임이 지속하는 한 5중대가 동반하지 않는 남자들만의 총회나 송년 모임 등 큰 모임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할까요? 둘, 셋, 넷. 우리들은 내 안에 바다의 용사 중국공중국장시 가슴에 안고 외국길이 날리며 북도동이에 힘차게 진군하는 한국의 자손 바다가 속으로 구름바다로 동건설 위하여 대한해병대 이어서 해봅니다. 하나 둘셋넷 우리는 해군이다 바다의 방패 죽어도 또 죽어도 별의 바다라 바다를 지켜야만 강토가 있고 강토가 있는 곳에 조국이 있다 우리는 해군이다 바다가 고야 가슴속 끓는 피를 고이 마시자 눈이 부시게 부르는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한풍 드는데 눈이 내리면 어이하리야 봄이 또 오면 어이하리야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부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동기 다수가 모이는 모임의 끝에는 늘 군가가 따르지요. 우리 모임에서는 나가자 해병대, 해군가로 이어지는 두 곡의 군가 제창이 일반적입니다. 대개는 위 두 곡의 일절을 부르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만 때론 바다로 가자, 해안가 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참고로 작곡 연도를 보면 바다로 가자 1945년, 나가자 해병대 1949년, 해군가 1956년, 해안가 1960년의 순입니다. 여기서 바다로 가자는 작사자가 초대 해군 참모총장인 손원일 제독이고 작곡자가 그의 부인 홍은혜 님이네요.
내역을 알고 나기 좀 더 애정을 담아 불러야 할 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하는 동기는 120명입니다. 65기가 109명, 해사 30기가 11명으로 합쳐서 120입니다. 생존자 대비로 보면 65기가 40%, 30기가 15% 정도입니다. 기회가 되어 좀 더 많은 동기들의 최근 얼굴 사진을 영상으로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동기들의 나이도 있고 하니 이곳에 소개한 동기들이 좀 더 자주 만나 커피나 술 한 잔을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친분을 도탑게 하는 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건 뭐 대충 이래 그냥 헤어지는 것 같다. 네,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저 앞에 있잖아. 다음 만날 때까지 제가 365 파이팅 하고 끝났죠. 오케이. 네. 자, 365 파이팅! 제작자가 만들어 동기들에게 건넨 머그컵 문구입니다. 어바이드 위드 미,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에게 밤이 깊어가자 함께 묵자고 한 말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진 어귀입니다. 라이트 목사의 시에 몽크가 곡을 붙여 찬송가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소개하는 내용은 이 시의 2절입니다. 65기의 다음 카페 화면입니다. 이 카페는 초기에 이영근 고문 등이 애정을 갖고 관리 운영해왔으며 10수년 전부터는 김홍규 부회장이 애정을 갖고 집중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65기의 모임 활동에 대한 소상한 내용은 물론이고 OCS 중앙회, 해군 측 자료 등도 일부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기록을 장기에 걸쳐 관리, 유지해오는 동기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